안녕하십니까, 경마특강의 고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 강사님으로 이종환 전문위원을 모셔봤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조금은 기본적인 경마에 관해서 일단 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경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실과 거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설이죠, 네, 속설. 속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보시는데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이 경마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 잘못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경마장에 떠도는 속설과 진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예상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그런 면에서는 같은 동업자 정신에서 봤을 때는 예상에 적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다른 예상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끼치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잘못된 속설과 진실 부분에 대해서는 경마팬 초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마는요, 이게 도박이냐 스포츠냐. 첫 번째, 경마가 도박이냐 레저냐죠. 레저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90%가 도박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이 도박입니까 레저입니까? 라고 저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면 지방 같은 데 가면 윷놀이도 하고 투견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건 도박이냐 레저냐예요. 자, 10원짜리 점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도박입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사 먹기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도박이에요? 그러면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도박이라고 합니까? 윷놀이를 하는데, 민속놀이죠. 윷놀이를 하는데 한 판에 100만 원씩 걸고 윷놀이를 해요. 이게 민속놀이입니까? 도박입니까? 즉 무슨 얘기냐? 경마는요, 하는 사람이 따라서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레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마를 원수한테 경마를 가르치라고 하죠. 자, 저는 친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자, 이 친동생 2명한테 저는 경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친 이 친동생 2명이 경마로 인생을 망가졌느냐? 경마를 제가 가르쳐서 이 2명이 도박꾼이 됐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제 동생들한테 경마를 가르친 지도 거의 15년 넘었습니다. 전혀 도박꾼이 되지 않았고, 지난주에도 저하고 같이 경마장에서 경마를 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전혀 문제 없어요.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저한테 제 친동생이 도박꾼이냐고 하겠냐? 제 친동생은 레저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경마는요,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예전에 제가 예상가를 5년 동안 그만두고 있었는데, 그 전에 건빛에 있을 때는 제가 인기 1위였어요. 그때는 인기 1위, 매출 1위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나 10억을 날렸네, 20억을 날렸네, 뭘 횟집을 날렸네, 일식집을 날렸네 찾아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이 경마를 잘못 배웠어요. 저는 제 동생들한테 경마를 가르칠 때 도박으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망가져서 오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경마가 뭔지를 모르고 경마를 하신 분들이에요. 로또인 줄 알고 그냥 숫자만 잘 찾으면 되는 거 경마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1번, 2번, 3번 숫자만 잘 찾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제 동생들은 왜 안 망가졌느냐? 제가 경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기록이 뭔지, 경마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교가 어떤 건지, 경계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추리를 해내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추리해내서 답을 찾아내는 게임이다.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내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답을 찾아냈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가르쳐줬어요. 자, 제 친동생들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경마장을 따라 나옵니다. 저하고 같이 나와요. 자, 자기들이 추리를 해봅니다. 처음엔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이게 좋아 안 좋아?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추리를 해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유추해서 막건도 사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뭘 아느냐? 이 경마가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도 답을 못 맞췄네. 정말 어려운 게임이구나. 자, 경마가 무서운 걸 알게 돼요. 아주 어려운 게임이구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안 망가집니다. 절대로. 저 경마 25년 했고요. 뭐 대한민국 예상가들 90%가 저하고 친하고 알지만 저는 경마로 망가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배팅을 해서 이길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도를 지키고 내가 경마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망가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경마로 패가 망신하시는 분들. 이렇게 날렸다고 하십니다. 경마가 얼마나 어려운 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경마가 무서운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전화기 갖고 경마를 배웠어. 전화기 가지고. 자,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이것만 알면 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죠. 경마가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 경마가 얼마나 과학적인 게임인지, 경마가 얼마나 많은 분석과 많은 변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임인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이분들은 그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 숫자예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번 가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럼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마를 어떻게 배우고 처음에 어떻게 접하느냐, 그것이 이 경마로 여러분들이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느냐, 스포츠가 되느냐 레저가 되느냐 도박이 되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자, 저는 정년퇴직 하신 노인분들이 가장 정말 권하고 싶은 게 경마예요. 정년퇴직 하신 분들, 서울거리 없으신 분들 주말에 나가서 경마장에 가서 하루 즐기시고 하루 재밌게 노시고 하시기에 좋은 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치매 안 와요. 제 후배 중에 뭐 본명까지 밝히긴 뭐하지만 예전에 이재욱이라고 삼성에 있었던, 지금 삼성에 있는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인터넷 업체에서도 아주 굉장히 큰 성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삼성에 있을 당시에 경마를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마장에 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경마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 한 15년 전 이럴 때인데 10만 원을 가지고 와요.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을 잃어가지고 일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이 친구는 경마장에 오면요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님, 매주 일요일만 오니까 제가 10만 원을 경마장에 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10만 원을 쓰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경마장하고 야구장밖에 없어요. 제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나는 10만 원 주고 소리 지르러 옵니다. 따면 재수. 이게 경마. 그 사람을 보고 도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레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이냐 레저냐는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도박으로 하시는 분은 도박으로 하는 거고 레저로 하는 분들은 레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마 도박이다 레저다 이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도 없고 도박이라고 끝까지 우기지도 마십시오. 저는 경마가 도박일 수도 있고 레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정경마. 폐가망신했다고 찾아오시는 10명 중에 9명이 다 부정경마 얘기합니다. 다 누구 통해서 누구를 알았는데 전화로 뭐 간이 많이. 이게 부정경마를 이걸 소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안 망가져요. 이빨이 망가지는 사람들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 망가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정석경마로 돌아옵니다. 이걸로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정석경마로 돌아와요.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자, 경마를 제가 25년을 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는 예상가들 숫자가 적어요. 뭐 누구 못 오니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지금도요. 제가 알려고 전화통화를 여기저기 그 예상가들도 압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려고 누구네 거 알려면은 수없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일체 안 합니다. 알아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 왜 그러냐? 정확한 게 없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부정경마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마사에도 부정 못해요. 왜? 계속해서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부정경마로 걸리고 있으니까 기수든 조계사든 다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0% 있어요. 있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카지노 좋아하시는지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카지노를 전혀 안 갑니다. 일체 안 갑니다. 바카라나 또는 뭐 블랙잭이나 뭐 다이사이나 뭐 많죠. 저는 일체 가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갑니다. 그 홀짝 하는 거 뭐 하라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마를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재미인데 이거 뭐 홀짝하고 있는 거 이거 왜 합니까? 전 카지노 가보긴 했어요. 예전에 여행을 가서 뭐 세부라든가 이런 데 해외 여행을 가서 카지노 가보긴 했는데 제가 카지노에서 카드가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다 까버렸어요. 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뭐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막 보고 해야 되지 왜 그냥 까버리냐 그러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카드를 이렇게 보면 변하냐 숫자가 변하면 난 이렇게 보겠다. 내가 이렇게 오는 대로 그냥 바로 까버리나 이렇게 보나 카드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까는 거다. 경마는 안 그래요. 경마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카지노에도 부정은 있습니다. 자, 어떤 부정이 있느냐? 딜러들이죠. 딜러들이 있어요. 저는 카지노를 가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뭐 친구들 중에 화교들도 많고 이래서 예전부터 이 카지노의 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즘같이 막 이렇게 카지노가 유행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진짜 뭐 워커힐 카지노 하나 있었고 올림푸스에 인천 올림푸스 카지노 있고 뭐 제주도에 카지노 있던 시절부터 카지노 종사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들 때문에 카지노 내부를 좀 아는데 이 딜러들이 부정을 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손님하고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지노는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는데 딜러는 결혼하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결혼하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내부자 결혼은 돼요. 카지노 내부 직원들끼리 딜러들 결혼을 해도 되는데 이 딜러들은 결혼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남편이 생기다 그러면 이 딜러들도 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카지노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죠. 딜러들이 손님한테 약간의 어떤 표시를 준다든가 뭐 해서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기수들이 부정을 한다고 해서 마사이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아요. 손님이 딜러들하고 짜고 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수들하고 짜고 손님이 할 수는 있어요.
일부분이죠. 이 경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정경마는요,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놓고. 뭐냐? 2착 승군, 3착 승군. 자, 이군경주. 2착 승군에서 3착 옵니다. 3착 승군에서 4착 옵니다. 이거 부정이죠. 왜? 왜 2착 승군이라고 3착을 오냐 이거예요. 정석적으로 뛰면 능력대로 뛰어야지. 2착 승군이라고 왜 3착을 대고 3착 승군이라고 4착을 대요. 이게 만약에 다른 거 같으면요. 다른 거 같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경마에서는요. 이 웃기는 게 뭐냐면 도박이라고 하면서도 경마에서는요. 2착 승군에 3착 온다고 해서 파울 안 줍니다. 이거. 파울 안 줘요. 3착 승군에 4착 온다고 해서 파울 안 줘요. 경마 팬들도 인정합니다. 예상도 그렇게 해요. 2착 승군에 걸렸기 때문에 덜 갈 것이다. 이것도 부정이에요. 하지만 인정을 하거든요. 즉 경마는 뭐냐면 경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유를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박 중에서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인정을 하고 하는 도박이에요. 이런 도박은 없어요. 경마만 유일하게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2착 승군, 3착 승군 맞잖아요. 휴양마? 승부도 안 할 거면서 왜 나와? 신마승부 없는 마방이래. 신마승부 없대. 신마라고 승부하지 말라 안 한다고. 이건 부정 아니에요? 신마라도 정상적으로 승부 최선 해야죠. 신마승부 없어. 얘는 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붙는 게임이에요. 그죠? 자, 이게 싫으면 경마를 안 해야죠. 경마라는 자체를 자, 이거 가지고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경마예요. 그럼 거기에 수능을 해야지. 이게 참 묘한 게임입니다. 경마라는 게. 이거 갖고는 말 안 해요. 신마승부 없을 수 있다. 없는 마방이야. 인정해. 뭐 아무 말 안 해요. 안 해도. 그러면서 다른 거 갖고는 얘기를 합니다. 뭘 했니 안 했니 갔니 안 갔니. 자, 하나하나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통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걸 비가 오는 게 싫다고 내가 비를 멈출 수는 없죠. 번개가 치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산을 사는 거예요. 우산을 쓰는 겁니다. 경마가 마치 그렇습니다. 경마는 기본적으로 경마의 메커니즘상 어떤 약간의 부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상을 하면서 경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경마라는 거면요. 경마에 부정적인 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정석적인 부분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거죠. 경마를 하면서. 애초에 예상부터 배팅부터 뭐 전부 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냐는 거죠. 전체를 보고 정석적인 부분을 먼저 보세요. 정석적으로 풀어가고 하지만 거기에 이런 부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변수로 포함을 시켜야지 이걸 자체가 전부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예상가죠. 예상가인데 제가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예상가를 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이 예를 들어주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요. 친구 중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 빠찡고 아시죠? 빠찡고.
이게 예전에는 한 번 동전이 300원짜리예요. 지금 한번 범죄 전쟁하고 나서 100원으로 떨어졌는데 300원이에요. 한 코인이 300원짜리 코인인데 이게 아주 대박이 날 때요. 호텔 빠찡고들이 대박 날 때. 거기에 가 빠찡고 기계가 있죠. 뭐 수박도 나오고 체리도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친한 분 중에 이 빠찡고 기계에 기계를 호텔 빠찡고의 기계를 대주는 분이 있었는데 선배요. 되게 친한 절친한 선배인데 거기에 보면 기계가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기계가 두 가지. A라는 기계가 있고 B라는 기계가 있어요. 자, 이거는 회사가 다릅니다. 근데 이 A라는 기계는 어떤 기계냐? 단타가 많이 나와요. 단타가. 별, 타켓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저 빠찡고도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단타가 많이 나와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단타가 자주 나와요. 근데 빠찡고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그 친구의 설명을 드자면 100만원을 투자하면 98만원을 토해줍니다. 기계에서. 즉 기계가 2만원을 먹어요. 1시간 동안 2만원을 먹어요. 98만원을 토해줘요. 그럼 98만원을 넣으면 95만원을 또 오바이트 해줘요. 3만원만 가져가요. 기계가. 그러니까 이게 야금 빼먹는 게 빠찡고예요. 빠찡고 기계. 그러니까 100만원을 넣으면 98만원을 토해주고 그 대신 100만원을 넣는데 110만원을 토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100만원을 넣으면 98만원을 토해주고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바로 그런 기계예요. 100만원을 넣으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단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98만원을 오바이트를 해줘요. 자, B라는 기계는 어떤 기계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안 나옵니다. 2만원, 만원. 그런데 이 기계는 100만원짜리가 터지고 200만원짜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맞춰주고 얘는 2시간, 3시간 만에 하나가 나오는데 200만원짜리도 나오고 100만원짜리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100만원을 먹었으니까 98만원짜리가 나오는 거죠. 한 방에. 그리고 200만원을 먹었으니까 196만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200만원을 먹고 난 다음에 196만원짜리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예를 들어 5시간 기준으로 보면 얘는 1시간에 98만원씩 계속 내줬다고 치고 얘는 5시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짜리가 한 번, 200만원짜리가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계에서 먹고 오바이트를 해준 거는 500을 먹고 얘가 한 480을 오바이트 해줬고 얘도 한 500을 먹고 480을 오바이트 한 거예요. 결국 나온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그 대신 얘는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이 계속 나오는 거고 얘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망했어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다 이 기계만 찾는 거예요. 이 기계만 찾아요. 왜? 어차피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는 알아요. 토해주는 건 똑같은데 얘가 나와요. 얘가 다 얘를 선호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 얘가 이 회사만 살아남았고 이 회사 망해버렸어요. 하는 사람들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계속 나오는 것보다 3시간 4시간 만에 100만원 200만원 오바이트 해주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심리고 팬들의 어떤 심리예요. 묘한 심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경마하시는 분들 만나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자, 내가 1년 전에 작년 겨울에 120배짜리 뭘 사서 맞췄어. 자, 3년 전에 내가 400배짜리 500배짜리를 맞춰갖고 돈을 찾았어. 야, 그때 어땠는지 아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지난주 일요일에 내가 4배짜리에다가 50만원 박아갖고 200 먹었잖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경마 팬들의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예상가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5배짜리, 4배짜리, 6배짜리 밤새도록 맞춰줘봤자 5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 한 번 이거 3달에 한 번 맞춰주면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억해요. 5배, 4배, 6배 계속 주력 때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100배짜리 때려주면 돼.
현실적으로 이 예상가가 A라는 예상가가 있고 B라는 예상가가 있으면 이 예상가가 이 A라는 예상가보다 매출이 3더블 이상 더 뜹니다.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어떤 새로운 예상가 후배들이 찾아와서 예상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전 이걸 권해줍니다. 야, 저 배당 4배, 5배 백날 맞춰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무작정 고배당으로 때려. 그 길밖에 없어. 매출 뜨는 거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바로 경마 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경마 팬들이. 그러면 제가 20년이 넘게 경마를 하면서 어떤 게 쉽냐? 고배당 맞추는 게 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고배당은요, 누가 제일 잘 맞추느냐? 아마추어들. 아무 경마장이나 가서 삥바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마 팬들. 고배당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정말 잘 맞춰요. 삥바리 하는 분들. 재미삼아 300배, 400배 그냥 잘 맞춥니다. 그분들보다 못 맞춰요. 프로 예상가를 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구멍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추천을 해야 됩니다. 구멍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적중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프로 예상가들은 절대 아마추어보다 고배당을 많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마추어들이 더 맞춰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가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예상가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또 솔직히 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가들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300명, 400명 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예상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마 한지 진짜 뭐 6개월, 4개월, 6개월, 5개월 이런 된 사람이 TV에 나오지를 않나. 정말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기본적인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록 분석에 대한 뭐 파롱 타임이나 구간별 타임이라든가 뭐 경주 페이스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 이해를 못해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를 본다고 하는데 인터벌 조교가 뭔지 진짜 뭐 부정구보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 부정구보가 뭔지도 몰라요. 인터벌 조교가 어떻게 조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수영 조교를 하는데 요즘에 수영 조교를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가들도 정말 많습니다. 광고만 잘하면 되니까. 그럼 매출이 뜨니까. 지금 예상가들을 얼마나 웃긴 현실이냐면 여러분 지금 있죠? 정말 웃기는 현실이 뭐냐면 예상가들 모집도 하고 예상가들 처음에 가르치면 뭘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타자 잘 치고 웅변 잘하면 된다. 경마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타자 잘 치고 웅변 잘하면 예상가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는 다른 예상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마 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가들을 잘못 선택을 해서 뭐 돈을 뭐 믿었는 여지 게시판에 욕을 넣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솔직하게 경마 팬들 분들께 죄송하지만 진짜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보들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모르나? 이렇게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경마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마는 로또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들한테 밤을 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밤을 새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는 건 예상가의 목이에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을 새웁니다.
밤을 새고 또 새벽 조교를 열심히 모시는 분들은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에 가서 조교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상지가 나왔을 때 예상지 보는 법부터 일단 배우세요. 예상지 보는 법도 모르고 예상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예상지에는 마번을 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5, 6, 7, 8, 뭐 이 마번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상지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이 훈련을 조교를 누가 시켰는지, 이 말이 어떤 말들과 띄었는지, 기록 보는 부분에 3C, 4C가 뭔지, S가 뭔지, L이 뭔지, 3코너 도달 타임, 4코너 도달 타임 뭔지, 이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도는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상지에 있는 숫자, 제발 경마하시는 분들 숫자만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1번, 2번, 3번 숫자만 필요하면 된다. 이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왜? 1번이 필요하면 1번이면 1번이 머리면 왜? 왜라는 걸 달고 사셔야 됩니다. 왜 1번이 머리냐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제 게시판에 어느 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시장에서 말 보는 거, 말 컨디션 보는 법, 또 사인 본다는 거, 기수들 사인 본다는 거, 또 뭐 마주, 마방, 상금, 연대. 솔직히 저는 이거 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70년대, 80년대 경마를 오래 해보시는 분들은 먼저 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요 마사회 사이트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마사회에서 1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VHS 비디오죠 녹화를 해서 그거를 해놓으면은 경마장 과천에서 사가지고 그 앞에 입구 매점에서 팔았습니다. 그걸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동영상 복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상지에다가 펜으로 복귀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탔고. 자, 그만큼 마사회라는 사이트가 인터넷이 발생하기 전에는 뭐냐면 경마 팬들한테 정보라는 게 없었어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조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 뭐 질병? 없었죠. 사이트가 없으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없으니까 어디서 그걸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마사회에 대한 자료 자체가 정보가 없었어요. 이번 주에 뭐가 나오는데 예상지가 나와야지 예상지가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죠. 자, 그때 경마를 어떻게 했느냐? 아저씨들. 지금 따지면 60 넘은 아저씨들이죠. 80년대 초까지, 80년대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80년대 중반, 한 90년대 초까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뭘 가지고 경마를 했느냐? 연대 가지고 경마했어요. 옛날에는. 이 아주 옛날 경마예요, 이게. 이게 정말 구시대의 유물인 연대 가지고 경마했어요. 뭐가 있어야지. 질병이 있어. 기록이 있어. 자료가 있어. 그때만 해도 경주 전개라는 것도 개념이 없었어요. 경주 전개라는 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경주 전개라는 거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이텔 시대에. 풀어쓰기라는 거 있죠? 자, 이게 선행을 가면 이게 선입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경주 예상평이 어땠냐? 1번이 셉니다. 옛날 풀어쓰기입니다, 이거. 1번이 세요. 1번 대가리. 왜? 2번보다 세니까. 3번보다 좋아요. 잘 뛸 겁니다. 이게 옛날 예상평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하이텔 시대에 이 경주 전개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주피터 이종환이라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대박을 쳤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1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은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심어드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경마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어마어마했죠. 정보가 없으니까 기자들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만 안에 들어가서 정보 받아갖고 오고 이렇게 경마를 하다 보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어.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경마를 해. 연대 갖고 한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웃긴 게 많았냐면, 출마, 이렇게 표 있죠? 앞에 뭐 몇 점 나오는 거. 그러면 뭐,
이렇게 1조, 2조 이렇게 있으면 붙여먹고 떨어뜨려 먹고 뭐 별 희한한 것도 다 했어요. 2조, 3조 이렇게 들어오면 2조하고 3조하고 들어오면 붙여먹는 거래. 그리고 1조하고 10조하고도 이렇게 들어오면 떨어뜨려 먹는 거야.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경마를 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단 경마였죠. 그러니까 이런 경마를 하다가 이제는 그때는 이해가 가요. 뭐 데이터가 공개되질 않았으니까 연대를 갖고 한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친하고 지용은 막말로 지용철 친하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얘네는 같이 안 들어올 거다. 이게 동기니까 뭐 누구하고 동기고 누구하고 누가 동기 이렇게 한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사의 사이트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조교가 좋은지 뭐가 센지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80년대 70년대 하던 경마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없이 하던 경마. 이게 100% 잘못은 아니에요.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봐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수 출신들, 자, 달나라에 가본 놈이 달나라에 토끼가 아무리 없다고 하도 달나라에 안 가봤으면서 어릴 때부터 달나라에 토끼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토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달나라에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기수들이에요. 기수 출신으로 예상가 하고 있는 예상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달나라를 가봤어요. 왜? 그 안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근데 달나라에 안 가본 애들이 연대 갖고 얘기합니다. 기수 출신 중에 연대 얘기하는 기수 있으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수 출신 예상가 중에 연대가 어쩌고 하는 예상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달나라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연대 갖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모 예상가가 저하고 기수 출신 예상가하고 같이 있는데 와서 무슨 연대 얘기하다가 이 기수 출신 예상가한테 개 먹듯이 욕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넌 내 앞에서 연대 얘기를 하면 되냐. 나 기수 말 몇 년 탔는데 그런 거 없다. 네가 내 앞에서 연대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 예상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갔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예상가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기수 출신들은 연대 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안에 생활했던 애들은, 밖에 사람들은 연대 갖고 얘기를 해요. 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기수하고 좀 친해지고 안에 내부의 내용을 알고 안에 내부가 어떤 사정이고 조교사가 부정경마에 연대로 인한 부정경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동기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 막말로 원기형도 마찬가지지만 원기상도 선배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뭐 검비서 활동 신도선 형님도 있지만 그런 약간의 부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 친구라서 2차 싸움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이빠이 승부가 걸려서 코로 져줬다. 3착 됐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아도 그래요. 내가 기수라도. 정말 급박하게 옆에서 하는데 내가 굳이 이빠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3착 대줄 수 있어요. 코로. 이게 지속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뭐 사인을 본다? 열심히들 보라고 하세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방송상에서는 시간 관계에서 하더라도 방송상으로는 정확하게 솔직히 이거 뭐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봐요. 막말로 내가 기수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바보입니까? 남들 다 보는 사인을 내게? 남들이 예시장에서 아니면은 무슨 관람석에서 딱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뭔가 다르다. 아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없는 사인을 내요. 쉽게 얘기해서 망원경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기수면 그런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코피 잡고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 폈냐 안 폈냐. 여러분들 그거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사인을 본다 어쩐다는 거는요, 그냥 기수를 다 바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마장 가면 맨날 그래요. 뭐 앉아서 나오네, 서서 나오네. 바보입니까? 기수들 바보 아니에요. 사인을 본다고 어쩌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수들을 정말 바보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마주, 마방, 상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내부의 내용을
조금만 아시면은 크게 저거 하지 않을 건데 마주들과 이거 마방은요, 조교사들은요 다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괄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물론 마사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그런 배팅을 하는 마주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마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마세요. 조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8조에 김춘근 조교사가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방이 배당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춘근 조교사, 과거 전직 조교사죠. 김춘근 조교사를 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난친다고. 근데 저도 백원기 선배님 때문에 알았어요. 아시는 분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김춘근 조교사는 당시에 자신이 마필 관리만 했지 마방의 운영은 다 맡겨놓고 있었어요. 조교부나 또는 그때 당시에 뭐 기수가 최고 기수가 있었는데 최고 고참 기수가 고참 기수한테 거의 맡겨놓고 낚시나 하시고 마필 관리나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배당 나온다고 장난친다고 저 새끼 장난친다 그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무작정 다 똑같다. 싸잡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마주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조교사가 있고요. 마주한테 전혀 끌려다니지 않는 조교사가 있습니다. 내 말 빼가쇼라고 하는, 당신 말 빼가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조교사의 고유 영역을 건드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기술을 기승시키느냐, 그런 부분까지 어떤 마주가 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누굴 기승시켜라 이렇게 할 경우에 조교사의 고유 영역을 건드리면요, 물론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주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말 빼가죠. 물론 내가 상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그건 자존심이거든요. 때문에 마주한테 조교사가 질질 끌려다닌다, 그것도 절대 옳은 속설은 아니고 다 틀립니다. 조교사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상금 수득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쌤 말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상금을 못 번다고 해서 얘 갈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 돈 많이 버니까 좀 덜 벌래 이런 건 없죠. 돈 많이 벌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시장에서 컨디션 본다. 이 부분은 솔직히 예상가 분들 중에서 예시장 뭐 붙박이라든가 예시장에서 말을 본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항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백원기 선배님 말씀드렸는데 저와 같이 과천에 나가실 때 백원기 선배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0년 넘게 말을 타셨어요. 한국에서도 타고 그리스에서도 선수 생활하고 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자. 종환아, 저 사람들 예시장에서 뭐 보는 거냐? 그러길래 마필 컨디션 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30년 탔는데 나도 예시장에서 보면 말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윤승을 하고 주로에 나와봐야지. 윤승을 하고 주로에 나가서 말이 속보든 구보든 해봐야지 이 말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중고자동차 사러 가서 장안동에 가면요, 시운전 안 해보고 서 있는 거 보고 이 차가 좋구나 안 좋구나 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운전을 해봐야 이게 컨디션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알지. 예시장에서 도대체 나는 말하고 30년을 살았지만 예시장에서 말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말 상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떤 폄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로에 출장할 때, 주로 출장 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주로 출장 시 마필 컨디션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지. 물론 저는 백원기 저는 뭐 저도 예상을 오래 하고 경험을 오래 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저도 배워요. 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백원기 선배님이 훨씬 더 저보다 3단계 이상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믿고 또 저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예시장에서 말 상태 본다는 것 자체를 저는 안 믿습니다. 솔직하게 정확히 말씀을 안 믿지만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더 정확한 건 주로 출장 시에 마필 컨디션 파악하는 것이 현장 컨디션 파악하는 좀 더 정확하다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론적인 부분들, 경마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또는 경주 전개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너무나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팬 여러분들께서 제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마의 본질은 정석입니다. 변화도 좋고 또 어떤 불법적인 걸 생각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정석이에요. 정석에 충실하시면 경마를 오래 즐기실 수 있고요. 정석대로 좀 경마를 접하시는 것이 경마를 오래 접하실 수도 있고 경마를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경마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록이라든가 질병, 훈련, 조교, 경주 전개 등등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익히신 다음에 변칙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하고 일본 야구하고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일본은 고등학교 때까지 변화구를 못 던지게 합니다. 직구만 던지게 합니다. 어깨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게임에 이겨야지 진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구를 던지게 하고 그로 인한 것이 어깨에 혹사가 많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변화구부터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구부터 익히세요. 직구도 제구를 잘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구를 배우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